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한 10년 이상 국회와 민주당 출입을 하면서 제 삶의 밖에 있는 영역, 네이버에서 9년 3개월 있었는데 노후는 별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촛불이 있었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한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봤듯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굉장히 심해지고 그로 인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이 왔을 때 더 크게 고통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이번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을 했듯이 앞으로 있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를 우리 서로 연대와 협력, 배려를 통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것이죠. 봉창, 그리고 정의, 소통, 이 세 가지인 것 같고요. 봉창은 어렸을 때 일관된 별명이었습니다. 멍충이로 바뀌었다가 했는데 결국은 봉창이 가장 끝까지 갔던 거고요.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못 듣고 이렇게 이상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봉창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까지가 봉창이었는데 네이버로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봉창이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를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동창으로 해서 왜 동창이냐 물어보면 가장 해가 먼저 뜨는 동쪽을 향해 있는 창이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통할 수 있는 또 창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동창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래는 봉창에서 온 겁니다. 정의는 이제 대학 시절 이후에부터 생각했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것이 기자를 선택하게 됐던 직접적인 요인이었고, 또 나중에 결국 촛불 참여하고 청와대까지 가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코드가 바로 정의라는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소통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늘 항상 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됐습니다. 기자 생활할 때는 특종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부사장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늙은 오빠를 굉장히 편하게 대해줬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격의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제 업무 자체가 소통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에 여러 가지를 실험하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저를 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소통에 대한 저의 어떤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건 제 개인적인 삶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 여기에 오니까 보좌진들 담배 피우는 곳에 가면 싫어한다고 누가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될 때가 참 너무 많은 게 참 힘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침인 것 같아요. 그게 다 국민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에게는 굉장히 큰 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란 건 내가 아니라 늘 타자의 관점을 견지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정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까지의 큰 가치,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가치를 이제는 모두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 아버지 세대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했던 일들을 인정해주고, 민주화는 우리 세대가 했던 일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아들 세대가 살 수 있는 미래를 우리가 여는데 같이 합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쁘게 한 한마디는 실물이 훨씬 잘생겼답니다. 사진과 TV로만 보시던 분들이 저를 만나보면 꼭 그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십니다. 저를 낙담시키는 이야기, 그거는 정치인들에 대한 욕입니다. 정치인들 다 도둑놈들이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 정치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정치인이 당시 국회의원이 돼본 적도 없던 시절이지만 괜시리 마음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노동의 형태들이 다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도 나올 수가 있고,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구제해 줄 수 없는 그 범위 밖의 사람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혁신을 막아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혁신의 결과물이 소수에게 독점화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갖는, 성과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술 혁신을 하는 이유는 그 혁신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혁신적이면서 인간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찬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 개고생이라고. 근데 너 결국 했더라. 그래서 4년 동안 어땠니? 그래도 윤영찬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 수고했다. 이왕 그 길로 간 거 너는 네 몸이 아니라 생각하고, 너는 이미 국민들한테 너를 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꿈꿔왔던 세상에 한 발짝 더 앞으로 가 있지 않겠니? 나도 반대는 했지만 네가 잘할 걸로 믿어. 힘내고 화이팅!